인셈의 디자인 강의 노트, 캡손 디자인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아직까지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중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너무 싫죠? 그쵸? 근데 일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에 대한 소개가 조금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뭐냐면 제품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제품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디자인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디자인 공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에 공학이 들어있는 형태예요. 학부 때도 디자인 공학,硕士때도 디자인 공학, 박사 때도 디자인 공학이에요. 그래서 공학 박사를 땄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계공학 베이스 안에 디자인을 배웠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배웠기 때문에 기계공학적 어떤 이제 설득이 필요한, 그 다음에 구체화된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부, 석사, 박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자인적 철학 가치관하고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적 가치관이 서로 틀릴 거라는 얘기를 전에 시간에 얘기했어요. 저한테 형이 하나 있는데 저희 형은 패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하고 형하고는 디자인적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가치관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디자인 얘기를 하면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학부, 석사, 박사를 했는데 일단 제가 뭐 배운 걸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뭐 제품 디자인은 배웠겠죠. 그러면서 기계공학도 배웠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공대 안에 있기 때문에 확률 통계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인간공학이라던가 뭐 감성공학 이런 것들을 확률과 통계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2D 그래픽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3D 그래픽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3D 그래픽이 저는 주로 강의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계 설계 뭐 이런 것도 배웠고, 뭐 도면 뭐 이런 것들도 배웠겠죠. 그 다음에 뭐 멀티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분야는 뭐냐면 일단 제품 디자인이 주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 저는 좀 특이하게 유동해석이랑 구조해석 이런 것들도 교수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그 다음에 이제 3D 그래픽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도 공부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게임 그래픽 여기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심사위원으로 어디를 참가하거나 기능대회 이런 심사위원 갈 때는 주로 제품 디자인 심사위원하고 애니메이션 심사위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D 뭐 당연히 포토샵 일러는 이해하고 있고 3D도 웬만한 걸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해봤고 10년 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수업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중간평가를 해야 돼요. 중간평가를 해서 여러분의 디자인의 구체화된 디자인과
형상화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해서 중간평가를 해서 구체화와 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1대1로 미팅을 좀 이루려고 그래요. 1대1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그림 너무 못 그렸네. 이게 남한이라고 합시다.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를 찍자면은 서울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렇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다음에 전주, 광주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학교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학교는 아마 요 정도에 있을 겁니다. 여기 단국대가 있죠. 축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 천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여기 다른 데 있어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제가 지금 가용한 시간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자, 목요일 날 이때 서울, 경기 혹은 학교 근처에 있는 분들은 목요일날 저랑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합니다. 근데 만나는 조건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없고 환기가 잘 되는 곳, 넓은 공간을 정해서 마스크를 쓰고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대신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미팅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개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미팅 못하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저하고 온라인으로 메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랑 이제 중간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열이라던가 이상 증후가 있는 사람은 미팅을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리저리 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요일날 3명 내지, 자, 미팅 조건 세 번째는 뭐냐면 3인 이상 모여야지만 제가 가서 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미팅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개인의 책임으로 모든 걸 이해하시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발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미팅에 개인적으로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인 이상 모여야지만 제가 가서 여러분들과 중간 과정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서울, 경기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3인 이상 모였다 그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사람이 없고 환기가 잘 되고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 쪽은 제가 수요일날 미팅, 여기 금요일날 미팅 하겠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충북 쪽, 충청도권이나 뭐 경기권 학생들이 천안으로 오시면은 저랑 미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인데요, 전주. 전주에는 수요일날 미팅을 할게요. 그래서 전라도권 학생들이 저랑 수요일날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여기 대신 여기가 문제인데, 경상권이라던가 경상도 쪽은 아직까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직 사회적 거리를 두는 입장에서 아직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친구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즉 이메일로 통해서 저랑 중간 미팅을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자료라던가 어떤 참고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만나지 않고서 온라인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수요일 날은 전주 쪽에 학생들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라도 쪽 학생들이라던가 내가 집에 여기 전주 쪽이 가깝다 라는 분이 있으면은 3인 이상 모였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수요일 날 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국대 근처에서 저랑 미팅을 하고 싶다 라는 분이 있으면은 목요일 날 미팅을 하러 갈게요. 그 다음에 저는 대전에 살거나 아니면 청주에 살거나 이쪽에 사는데 천안이 가깝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 금요일 날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상도 쪽 학생들, 부산이라던가 대구 이쪽 학생들,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저랑 중간 평가, 중간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 이걸 통해서 저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고민은 뭐냐면 저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으로 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패션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디자인 쪽 요소를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점을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제가 생각하는 패션과 이 3D 프린트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찾아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셉추얼한 것들도 있고 진짜 실제로 나와 있는 출시된 것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 있잖아요, 그쵸? 요런 부분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라던가 요런 밑창, 요런 부분이라던가 요런 부분, 이런 약간 딱딱한 하드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건 3D 프린트를 이용하고, 요런 천 같은 요런 재질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패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약간 패브릭 재질이라던가 천, 이런 촉각적 디자인, 촉감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3D 프린트는 어쩔 수 없이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접점을 이루어서 어떤 디자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한 번에 돌려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잠그거나 풀 수 있는 이런 디자인적 어떤 컨셉, 제품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드적인 부분, 딱딱한 부분, 이 소프트한 부분과 하드적인
부분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 패션 디자인적인 장점과 제가 갖고 있는 기계공학적이라던가 제품 디자인적인 그 감각이 모여졌을 때 융합적 사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 오는 날 이게 비싼 운동화들이 젖지 않도록 하는 이런 랩핑 디자인인데, 저는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해외여행이라던가 뭐 이런 여행을 다니는데 항상 여분의 신발을 항상 가져갑니다. 근데 신발을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냥 비닐봉지에 넣고서 이제 밀봉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밀봉한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자크를 이렇게 채우면은 아마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폴리머 재질이 어떻게 이런 운동화랑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형상이라든가 기존에 없는 어떤 새로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패션 액세서리 쪽으로 이제 3D 프린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핸드백이 있다, 뭐 이런 백이 있다, 이걸 갖다 다 3D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새로운 어떤 혁신적으로 해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여기 부분을 어떤 패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좀 더 다르게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3D 프린트를 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하드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하드한 부분, 이거는 3D 프린트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신발들 요쪽 부분은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부분을 여러분이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의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결합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니까 이제 모듈화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재질들을 써서 이런 새로운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걸 보면은 이거 보고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TMI로 얘기하자면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장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후보생까지 하면은 40개월 정도의 군 생활을 했었어요. 너무 TMI죠. 근데 이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군대를 가보신 남학생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생활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생활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활관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침상들이 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침상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 이 공간에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여기서 다양한 걸 해야 돼. 근데 여기 관물대가 여기 있죠. 관물대가 여기 있어요. 관물대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상을 밟고 관물대까지 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나무 판때기 하나 놓고서 깽깽이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죠. 그쵸? 아마 남학생들이 이해할 겁니다. 여학생들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재미있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뭔가를 플러스해서 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찾다 보니까 이 디자이너의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D 프린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은 여러분이 패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신발만 나와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또 재밌는 새로운 어떤 발상,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운동화인데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풀리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을 거냐, 혹은 이런 식으로 X자로 묶을 거냐, 그 대신 이게 풀리지는 않겠죠. 여기가 톡 빠지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디자인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셈블이라는 거는 이제 조립하는 건데, 셀프 혼자 스스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때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예요. 그래서 감싸는 색깔이 몇 개냐? 15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슈즈가 들어가는 게 15가지 색. 그 다음에 밑판이 3가지 색. 그 다음에 이 줄이 15가지 색. 그 다음에 여기 밑창이 하나다. 그래서 15 곱하기 3 곱하기 15 곱하기 1 이렇게 하면은 1125개의 커스팅 마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앱으로도 제공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체크하면은 미리 볼 수도 있는 이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은 3D 프린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요런 거라던가 요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3D 프린트와 패션 디자인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제품, 액세서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하 하디드 아줌마, 자하 하디드 디자이너 아시나요 혹시? 되게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뭐 있어요? 동대문에 가면 DDP 있죠? DDP가 자하 하디드 디자이너가 설계했어요. 그래서 되게 유기적이고 되게 공률적인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걸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걸 공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의 건축물을 보면은 창문이나 문틀이 일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듈화돼서 딱딱딱딱 들어가는데, 이 DDP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맞춰서 일일이 해야지만 이게 곡률이 생겨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돔 만들었는데, 이게 조각이 200조각이 있어야지만 이 돔이 되거든요. 반구가 되는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게 12개가 다 틀려요. 각도가 조금씩 틀려야지만 어떻게 되냐, 이게 곡률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DDP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랜드마크로 상징성이 생겼지만 이걸 공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 이 DDP 때문에 건축 쪽 학생들이 예전에 되게 기하학적인 형태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이 DDP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태학적 디자인, 곡률 디자인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뭘 배웠냐면 라이노를 했어요. 라이노. 그래서 건축에서 되게 유명했던 게 뭐냐면 프리폼 디자인, 프리폼 아키텍처 이런 것들, 그런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이 DDP 때문에, 자하 하디드 이 디자이너 때문에 세계의 흐름,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학생들이 라이노에 관심 없다가 이 DDP 때문에 라이노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요거는 그냥 해치백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예요?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들고 있을 때 편하고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디자인들, 이런 유기적인 디자인들도 여러분들이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안할 수 있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이 수업을 맡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드적인 거와 소프트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브릭적 어떤 그런 디자인 철학, 그 다음에 이 패브릭에서 사람한테 주는 게 뭐냐면 이 부드러움, 따뜻함, 촉감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이게 촉감적인 디자인이 하나의 감성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핸드백 같잖아요. 그쵸? 핸드백 같아요. 보시면 여기 볼륨 버튼이 있어요. 그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잭을 꽂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피커예요, 스피커. 예, 스피커예요, 스피커. 스피커인데 딱 보면 하나의 패션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디에 넣어도 되게 감각적인 어떤 디자인이 제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고, 요런 부분은 여러분이 제안해서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요런 거는 가죽 같은 거. 그래서 요런 부분이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디자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유기적인 형태인데 이걸 좀 패션 액세서리로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게 유기적이면서 부드러운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PLA라는 재료 혹은 ABS라는 재료를 많이 쓸 건데, 얘가 역률이 낮아요. 그래서 영수률이라는 게 낮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얘가 약간 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약간 탄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런 탄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신발이나 이런 디자인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 사이즈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D 프린트를 할 때 대부분 베드 사이즈가 여기 가로 세로 여기 높이 이런 데가 대부분 20cm 정도가 맥시멈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cm다. 물론 더 큰 베드를 갖고 있는, 작업 공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격비가 너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하는데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25cm 한 20 몇 cm 이런 식으로 가져 있어요. 근데 25cm를 풀로 쓰게 되면은 이 익스트루더 노즐이 끝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20cm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cm가 넘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우리 신발 사이즈라도 24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풀 사이즈를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컨셉추얼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아마 스케일 목업으로 가야 될 겁니다. 스케일로 좀 줄여서, 뭐 1대1로 가기 힘드니까 좀 줄여서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혹은 여기서 요 파트를 나눠서 여기 프린트하고 여기 프린트해서 나중에 얘를 결합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3D 프린트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스케일을 좀 줄여서, 나중에 모델링은 1대1로 하되 프린트를 좀 줄여서 형태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제품 중에 또 하나 있는데, 자, 이거는 그 플라스틱인데 이 재질은 우리가 쓰는 FDM에서는 안 돼요. FDM에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액상수지를 경화시켜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경화지 안에 여러 가지 재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반투명하게 갈 수도 있어요. 완전 투명은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불투명은 아니지만 반투명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디자인을 쭉 찾아보니까 이 프리즘을 형상화를 했대요. 이 프리즘을 형상화를 해서 여기는 지금 어때요? 되게 기하학적인 형태에 되지만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되게 유기적인 형태를 해서 신발을 하나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찾은 것 중에 이것도 있는데 이건 좀 재밌어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예요? 패브릭 천이잖아요. 천인데 이제 요런 부분, 여기 고정되는 부분, 요런 데는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게 어떤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포터블한 어떠한 공간인데, 포터블이지만 테이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을 때 노트북 하나 껴놨는데 사람들이 막 노트북을 다 볼까봐 이렇게 좀 가리거나, 혹은 밤에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라이트바도 팔더라고요. 이렇게
라이트바를 끼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의 독서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접어서 들고 다니거나 혹은 펼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걸 최적의 각도,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각도가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이용해서 CAD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거를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적화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 시각적으로 여기 노트북이 있을 때 여기 화면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다음에 디자인에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션 액세서리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되게 패션적이고 되게 유기적일 필요는 없이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유기적인 형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딱 형상화돼서 제품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때는 3D 프린트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학부 때 뭐냐면 RP라고 했어요. RP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D 프린터라는 단어, 3D 프린팅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거는 오바마 정부 때였어요. 오바마 정부 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을 것이고 3D 프린터와 3D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 사업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말했던 게 3D 프린팅, 3D 프린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이 3D 프린터라는 개념은 90년대부터 있었어요. 90년대 중후반부터 있었어요. 그 대신 특허가 걸려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 때는 RP라고 했어요. 뭐냐면, Rapid Prototyping. 그래서 빠르게 형상을 만들어주는 게 RP였어요. 이게 RP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3D 프린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때는 RP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RP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어서, 수업을 하나 들었고 그 수업을 통해서 작업했던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15년 전 작업물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도 이런 작업을 해봤다 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노 4.0 때 작업을 한 거야. 자, 라이노는 지금 한 20년 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노 버전이 한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5년 내지 6년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여러분 라이노 6.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0 나온 지도 이제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됐기 때문에 내년 내지 내후년 되면 이제 7.0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든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라이노 4.0을 했던 거고 이거의 컨셉은 뭐였냐면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 잠자기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품을 제안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잠잘 때 그러잖아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형상은 양의 형상이에요. 양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독실독실하고 여기 양뿔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뭐냐면 시간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냐면 소리가 나게끔 여기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의 컨셉은 뭐냐면 화이트 노이즈였어요. 화이트 노이즈라는 건 소음이잖아요. 근데 화이트 노이즈 이러면 뭐냐면 노이즈지만 사람이 잠잘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뭐 ASMR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잠이 잘 오듯이 뭐 폭폭 소리, 그래 엄마의 심장 소리, 바닷가 소리, 빗소리 이런 걸 들으면은 잠이 잘 와요. 왜냐면 일정적으로 계속 파동을 주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가져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시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테이블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조명까지 제공을 하자. 은은한 조명의 룩스도 얼마큼 돼야지 사람이 잠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논문을 찾아서 다 적용해서 이거를 어린이를 위해 취침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해보자 라고 했고, 이걸 이제 어차피 RP 3D 프린터로 뽑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다 설계를 했죠. 그래서 라이노 4.0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사용될 건지, 색깔은 어떻게 쓸 건지, 색깔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건 3D 그래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미팅을 하실 때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보다는 형상이나 구체화된 어떤 물건을 보여주면서 혹은 참고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겠어라고 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3D 그래픽으로 색깔은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테이블에 있을 거고, 조명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와 여기 부분이 빛이 나올 거다, 이런 식이 될 거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3D 프린트로 걸었어요. 걸면은 이것도 옛날에는 액상 경화 수지를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액상 경화 수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SLA 방식으로 하게 되면 되게 정밀하면서 날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료값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재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와서 조립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설계가 잘 돼 있으면 당연히 조립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3D 프린트를 하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3D 프린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또 폴리싱 갈아줘야 돼요. 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갑니다. 컬러링을 주기 위해서. 근데 자, 보시면 여기 양뿔 모양이 있잖아요. 양뿔, 그쵸? 여기 양뿔 모양이 있어요. 요게 나중에 이제 컨트롤러가 될 건데, 이렇게 놨더니만 이렇게 양뿔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양뿔 모양.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갈고 있었어요. 갈고 있었더니만 교수들이 오더니만, 어떤 양뿔이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똥 모양이죠? 교수님들이 학생들, 선배 후배들이 와서 놈의 똥을 열심히 그렇게 사보지라니,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갈아줘야지만 이제 컬러링을 할 거고요. 컬러링을 할 거고, 실제 작동을 할 수 있는 조명도 들어오게끔 안에다가 기구를 다 넣었죠. 기구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고래 소리, 파도 소리, 무슨 소리, 라이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컨트롤러는 여기 있다. 똥 모양의 이 뿔을 돌리면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15년 전에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어요. 자, 앞으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했던 강의 내용들을 보여줄 거예요. 강의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3D 프린트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1학년 때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건 뭐냐면, 제가 제도 수업을 해요. 제도 수업. 1학년한테. 제도 수업인데, 이때는 2D CAD와 3D CAD를 가르칩니다. 제품 디자인의 제도 수업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만약 기계과나 이러면은 제도 1, 제도 2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러 번의 제도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2D만 가르쳐도 되고 3D만 가르쳐도 되고. 근데 제품 디자인 쪽에서는 제도가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2D만 가르쳐서도 안 되고 3D를 가르쳐서도 안 되고 둘 다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3D CAD만 가르쳤더니만 애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됐을 때 도면을 보고 이해를 못하고 읽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D CAD와 3D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기계공학을 가르쳐요. 기계공학 및 실습이라고 해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밀링 선반을 가르쳤어요. 밀링 선반. 밀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드릴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쭉 깎아가는 거예요. 선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떤 재료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럼 옆에 여기 칼날이 들어와서 여기를 깎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 형상을 만들 때 많이 쓰고요. 선반 같은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식탁 다리 의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기계과에서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디자인과에서도 밀링 선반을 해야 되는데, CNC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건 컴퓨터가 그냥 깎아주는 건데,
2학년 때는 이제 손맛을 느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3학년 때는 1학기 때 뭘 가르치냐면 제가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 3D 프린팅 응용이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그때 유행이기 때문에 이때 가르친 건 뭐냐면 3D 스캔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걸 할 수 있게끔, 그래서 3D 스캔을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트로 가서 최종 결과물까지 가는 이런 연습이에요. 그래서 3D 스캐닝도 저는 가르쳤던 경험도 많고요.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캐드캠 수업이 있어요. 캐드캠.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실제 생산 단계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수업은 요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게 뭐 캡스톤 디자인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지 4학년 될 때 학생들이 이제 졸작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학생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제 장점은 뭐냐면은 저는 과제가 없어요. 수업이 끝나면은 무조건 과제를 내주시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이 실습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이론하고 이론 실습하고 이제 1시간 동안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2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론 실습을 1시간 동안 같이 해보고 알려주고 방법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앉아서 과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열심히 한다는 학생들은 과제가 없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딴짓하는 애들은 이제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만 집중하면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제가 없는 수업으로 유명했고, 또 저는 출결 체크도 안 합니다. 출결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출석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출석 체크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업이 끝나면은 그 각 분반장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오늘 누구누구 결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디자인과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침에 수업을 듣거나 그 다음에 뭐 오늘 피곤할 때도 있고 뭐 과제가 맨날 밤새 있잖아요. 과제도 엄청나게 쌓여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오늘 딱 날씨가 좋다 그러면 학생들이 오늘 수업이 가기가 싫어요. 그럼 반장한테 얘기하면 반장이 오늘 누구누구는 뭐 때문에 출석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출석 체크 안 해요. 반장이 모르고 출석 체크한 문자를 안 보내면 그냥 올 출석을 합니다. 지각 처리도 안 했어요. 항상 제 수업은 항상 그랬어요. 지각 처리 안 해요. 근데 그 대신 문제가 뭐냐면 수업이 빡빡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2D CAD와 3D CAD를 가르치다 보니까 15조 수업이라고 할 때 15조 2시간씩 수업을 할 때 이게 30시간 만에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2D CAD를 10시간 만에 이해를 해야 되고 3D CAD를 20시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학기 말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수업을 못 쫓아와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처음에 저를 잘 모를 때 저를 되게 미워합니다. 근데 1학년 때 2D CAD와 3D CAD를 하게 되면 이게 이해되고 이게 이해되면 이게 이해되고 이게 이해되면 다 연관되기 때문에 4학년 됐을 때는 애들이 제품을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굉장히 저를 미워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배울 만한 수업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 그래서 이 과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1학년 때 제품 디자인 쪽에 오면은 학생들이 뭐냐면 외형적인 디자인만 생각해요. 근데 제품은 외형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구조나 설계 이런 개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뭘 하냐면 최종 과제물로 한 학기 텀 프로젝트 과제로 뭘 하냐면 분해도를 합니다.
분해도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1학년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하나 잡아서 분해를 합니다. 여러분 퓨전 360 배웠다고 했잖아요. 퓨전 360. 퓨전 360에 모델링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피처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모델링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처 모델링의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익스트루드 하나, 그 다음에 리볼브, 그 다음에 로프트, 그 다음에 스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죠. 제가 이거 가르칠 때는 솔리드웍스로 가르치는데 플러스 오토캐드로 수업을 해요. 이 솔리드웍스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퓨전 360을 하시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랑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도 되고 이런 모델링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분해해봐야지 학생들이 뭘 이해하냐, 이게 조립이 되는 과정, 파팅과 모델링 어셈블리 되는 과정. 근데 파팅 라인이 뭔지,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1학년 때부터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퓨전 360으로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이런 형태. 이런 건 이제 로프트 이런 걸로 이용해서, 로프트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파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D 프린트 제 수업을 할 때 파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조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3D 프린트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작은 것들을 만들겠다, 뭐 상관없어요. 작은 것도 만들어도 되지만 작은 것만 만들어서 과제를 하시면 결국은 열심히 만든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방법, 익스트루드, 리볼브, 로프트, 스윕,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모든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기계적인 모델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근데 이걸 끝나고 나면은 2학년 때 이제 뭐냐면 기계공학 및 실습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및 실습인데, 이건 이제 기계공학 및 실습이라는 수업인데, 수작으로 밀링과 선반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하는 건데, 기계가 가면 이걸 얼마나 잘 깎았냐 이런 용어를 하지만 전 디자인과니까 이걸 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미팅하고 매일매일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제를 보여줄 건데, 이 친구들은 강아지를 형상화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강아지의 동작,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달리는 거, 걷는 거, 이건 엎드린 거군요. 예, 엎드린 거. 이런 네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였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는 이제 참고 이미지로서 이런 식으로 뭐 관절 부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표현되겠다라고 했었어요. 일단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하겠죠. 스케치. 일단 고양이 아니고 강아지 스케치도 할 거고, 뭐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갈 건지, 비율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면 소프트 목업을 합니다. 목업 과정을 하죠. 목업. 자, 목업을 하는데, 목업할 땐 무조건 1대1로 합니다. 1대1. 왜냐면 학생들이 목업을 할 때 조금 작은 목업을 하게 되면은 1대1이 아닌 작은 목업, 스케일 목업을 작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로 세로가 늘 커지면은 부피는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대1로 모든 목업을 할 때는 항상 어디든 1대1로 합니다. 자동차도 처음에는 소프트 목업, 작게 목업을 하지만 나중에 생산 전에
목업을 다시 할 때, 클레이로 목업할 때는 1대1로 목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 형상 비율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내가 미리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차 목업이었고요. 1차 목업이었어요. 1차 목업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밀링 선반을 할 때 이런 곡선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밀링 선반이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밀링은 직선으로 가고 선반은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차 목업이었어요. 2차 목업. 목업했는데 강아지의 귀여움은 사라졌고요. 강아지가 너무 투박해졌죠. 이게 너무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작업이 좀 편하게 조금 두께를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점 어깨가 너무 넘어져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3차 목업이에요. 최종적으로 목업을 3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의 목업을 합니다. 소프트 목업. 이 소프트 목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골드폼이나 아이스핑크를 이용해도 되지만 우드락이나 폼보드 같은 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조건은 뭐다? 1대1로 목업을 하셔야 됩니다. 1대1로. 그래서 목업이 돼서 이 형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3D로 만드는 거죠. 3D로. 근데 지금 이거 2차 목업 작업 일지를 쭉 다 뒤져봤는데 학생들이 최종 목업은 요거였는데 이거에 대한 3D를 첨부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3D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파트 모델링이 되어 있겠죠. 파트별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뭘 어떻게 결합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분해도를 이해한 친구들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분해를 해봤기 때문에 얘가 뜯어서 직접 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파트 모델링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밀링이고 밀링 이용해서 하고 이게 큰 밀링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의 재질은 아이소핑크라는 거, 아이소핑크여야지. 이게 케미컬 우드라는 걸 이용해서 좀 하드한 재질인데 케미컬 우드라고 해서 이게 가공하기 되게 편해요. 기계가이들은 주로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하거든요. 쇠로 하게 되면 온도와 열 때문에 열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날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기계가이들은 알루미늄 가공하고 저희 제품 디자인 쪽에서는 이런 케미컬 우드를 가공해서 가공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내가 보면서 깎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깎는 거죠. 이렇게 깎아서 이제 파트별로 나왔고 이 파트를 조립하다 보면 어느 정도 형상이 나오죠. 조립 부분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예측이 돼 있어야 돼요. 요건 지금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뭘로 했냐면 선반으로 가공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고 저는 항상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은 밑에다가는 소프트 목업도 같이 전시합니다. 이거를 잘한 친구들은 이렇게 제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네들이 원했던 거예요. 앉는 자세, 기지개 펴는 자세, 걷는 자세, 서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표현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끝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업이 소프트 목업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거는 항상 1대1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나중에 뭐예요? 최종 결과물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작게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그게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호원 실습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저 리프트인데 그래서 시저 리프트를 하겠다. 그래서 이 참고 이미지를 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뭐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 이거 축이 얼마나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죠.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해서 어때요? 소프트 목업이 만들어졌죠. 소프트 목업이 1대1로 만들어지면은 이걸 갖다가 어때요? 3D로 모델링을 해야죠. 모델링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다 파트별로 모델링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조립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지만 파트 파일로 어떻게 모델링 할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밀링, 선반 밀링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모든 형태가 나오면 이게 조립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의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 결과물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소프트 모업도 있죠. 보시면 소프트 모업과 최종 결과물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야지만 이 형태 비율이 안 틀어지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작게 만들어 버리면 처음부터 나중에 틀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3D 프린팅 응용 수업이에요. 3D 프린팅 응용 수업인데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건 안 해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갖고 오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 조는 이런 비행기를 하나 가져왔네요. 비행기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3D 스캔을 합니다. 지금 핸드 타입으로 스캔을 해서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스캔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3D 스캔하면 결과가 끝났냐? 그런 생각하는데 뭐냐면 여기와 여기 이용해서 빗들을 쏴요. 빗들을 쏴서 이 점 하나를 찾아요. 점 하나 찾아요. 그러면 스캔을 해서 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점들이 와면 이게 한 점들을 찾는 거야. 그래서 쏴서 여러 개 수십 개의 광선을 쏴서 돌아온 점들을 광선을 잡아서 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스캔할 때 이걸 한 번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분을 스캔했어요. 그럼 여기 부분 스캔하고 여기 부분 스캔하고 여기 부분 스캔하고 여기 부분 스캔해서 얘를 갖다가 머징으로 이렇게 합쳐요. 점점점.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한 번에 스캔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쏴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한 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형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지만 메쉬 데이터로 되어 있고 점들이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수백만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 나는 걸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난 데가 있어요. 이걸 메꿔야 돼요. 메꿔야 돼요. 이거는 맥시미서라는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우리 학기 말 될 때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이 맥시미서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포터를 제공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나중에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오면은 이걸 갖다 3D 프린트하면 되죠. 이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자, 이 프로펠러가 있다면 프로펠러를 놓고서 다시 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버스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리버스 디자인은 뭐냐면 이제 이건 정군이 엄청난 데이터, 이걸 갖다 바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레퍼런스로 놓고 여기다 다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사이즈를 재서. 이게 또 엄청나게 큰 일이죠. 이 수업의 목적은 뭐예요? 리버스 디자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파트별로 이제 모델링을 하죠.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라이노로 작업한 겁니다. 라이노로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 이런 모델링을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3D 프린트로 가야 되는데, 자, 바퀴를 모델링해서 바퀴의 사이즈나 크기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퀴의 종류도 한 2가지, 뭐 날개도 모델링을 했어요. 뭐 날개 종류도 한 2-3가지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여러 개를 겹쳐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노로 다시 모델링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노로 형태를 모델링하죠.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대신 그래서 형태가 좀 단순하면서 재밌는 걸 갖고 와라 라고 한 학생 한 조는 이런 비행기를 갖고 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3D 프린터에 올리는데, 이게 3D 프린터 화면인데 우리가 썼던 건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3D 프린터를 썼어요. 이건 FDM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메이커봇에 있는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내가 3D 라이노로 모델링한 거를 이제 던져서 올려놓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베드 사이즈예요. 베드 사이즈. 이게 베드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한 25cm가 최대예요. 여기도
한 20 몇 cm, 22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끝에다가 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정화된 요 정도를 놓고 모델링을 합니다. 이게 베드 사이즈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커버리면은 파트를 나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스케일을 좀 줄여서 어떻게든 해서 형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 목업이 1대1이 돼야지만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여기 프로펠러가 있죠.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노란색의 이런 식이 이게 있죠. 요게. 이게 바로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어때요? 얘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쌓으면서 형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쌓지 못하니까 어디 여기 서포트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서포트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프린트 되면 이게 전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냐, 요거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선으로 가겠다. 근데 선으로 가면 서포트하고 선이 겹치기 때문에 서포트를 뜯다가 선이 부러지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도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 돼요. 서포트보다는 단단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한 조는 이 총을 했어요. 총을 했는데 이 총이 이런 식으로 총이 있었어요. 이렇게 총이 있었는데 이 서포트가 이렇게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벤치로 일일이 다 뜯어야 돼요. 이렇게 뽑아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이 만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뜯고 빼고 다시 해서 퍼티 발라서 얘가 맨들맨들 할 때까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D 프린트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3D 프린트 한 다음에 후작업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3D 프린트해서 깎고 다듬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 컬러링을 해야 되는데, 컬러링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냐면 4축 CNC라는 게 있었어요. 4축이란 얘기는 뭐냐면 X, Y, Z축, 이게 X, Y, Z축으로 가는데 4축 하나 축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여기서 얘가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플립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축으로 CNC 컴퓨터를 이용해서 밀링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와서 막 깎습니다. 깎아서 여기를 쭉 다 깎았다. 그러면 어떻게 얘가 회전을 딱 해서 이 밑부분을 또 이게 밑부분이 올라오겠죠? 그럼 밑부분을 또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라던가 이런 바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트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CNC 밀링으로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관에 있는 그 기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계과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해야지 나중에 제품 디자인할 때 큰 도움이 된다라는 목적 아래 수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열심히 사포질을 하는 거죠. 항상 이 모형 제작실에서 이제 사포질을 열심히 하는데, 사포를 가지고 하는데 뭐 물도 있고 되게 지저분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프라이머로 형태를 다시 한번 다듬어 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트 하는 거는 뭐 모델링이 다 끝났다면 뭐 2, 3일이면 뭐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후작업 하는데 4, 5일이 적어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날개, 저런 날개, 이런 식으로 형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캐드캠 수업이었어요. 캐드캠 수업이었는데, 실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치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 이노베이션 수업이랑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제품 중에 이걸 좀 디자인적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좋을 거를 들고 와라.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후보 4개를 줬고, 학생들 조별로 후보들이 있으면 후보 중에서 저랑 다시 얘기를 해서 최종을 했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걸 들고 왔어요. 집에 이게 있는데 너무 디자인적으로 너무 싫대요. 이게 뭐냐면, 오렌지를 여기서 놓으면요, 얘를 휙 내리면 얘가 쭉 내려가면서 집이 쫙 짜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렌지 스퀴즈 뭐 이런 제품인데 진짜 기계공학처럼 생겼죠? 너무 이게 주방에 있는데 너무 안 이쁘다. 그래서 얘네 컨셉은 뭐냐면 이 어떤 이런 꽃 모양의 주스 짜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이쪽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이게 최종 결과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가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 분해를 해요. 제품을 다 분해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제품, 뭐 신발을 한 분해 다 해서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할 거고 요거는 3D 프린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칠 수도 있고, 숄더백인데 여기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가되 여기 밑에 있는 어떤 디자인을 좀 바꿔서 새롭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거죠.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를 하면서 쭉 가다가 이런 튤립 형태로 갈 거야. 이런 유기적인 형태로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소프트 목업을 하죠. 그래서 했는데 학생들이 작업일지 낸 것 중에서 근데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포토샵으로 따야 되는데 정말 못 땄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학생들이니까 얼굴을 좀 가려줄게요. 자, 이렇게 가려줄게요. 기생충처럼 눈만 가려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찰흙으로도 형태를 만들어보고, 찰흙으로 만들어보고, 아이소핑크나 골드폼 이용해서 만들어보고, 형태를 계속 도전하는 거야.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형태를. 그래서 최종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얘를 딱 눌렀을 때 여기에 오렌지가 딱 들어가면 여기가 쫙 짜져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거다 라고 최종 디자인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3D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결과가 뭐였냐면, 얘가 내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주스가 있으면 오렌지가 걸릴 수도 있고 여기 부분이 너무 약해져요. 힘을 주는데 여기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스가 있더라도 여기 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서 짤 거다. 이거보다는 요게 더 낫다. 그래서 디자인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한번 시뮬레이션하고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 목업 정도나 하드 목업 정도가 있어야지 얘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구나, 이건 형태를 좀 어떻게 바꿔야겠구나,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D로 모델링 했어요. 3D 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들 건데 여기는 얇은 철판으로 할 거예요. 얇은 철판. 이런 얇은 철판을 3D 프린트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서포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스틸을 가져와서 요걸 갖다 이렇게 깎는데, 이런 식으로 깎는데, 이걸 평평하게 깎는데, 이거는 뭐 레이저 커팅을 이용하든 뭐 워터젯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르면 돼요. 잘라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사포질을 싹 해주면 돼요. 그래서 평평하게 이런 식의 형태인데 여기를 갖다가 밴딩을 하거나 뭘 이용해서 절곡하고 밴딩하고 폴리싱 다듬어서 얘를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요 형태는 되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뭘로 했다? RP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3D 프린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할 수 있는 어떤 가공법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3D 프린트, 이건 좋은 3D 프린트예요. 이건 굉장히 비싼 프린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폴리머 경화 재질이고 되게 좋은 경화제 써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거칠거칠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판을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절곡하고 여기를 또 접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업체에다 맡겨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갈고 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튤립 모양의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이게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건 3D 프린트를 한 거죠. 3D 프린트는 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운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 말고 유기적인 형태, 아름다운 선, 곡선 이런 게 되고, 이
작업할 때 이거 다 얘는 라이노로 작업했습니다. 라이노로 이런 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노도 이런 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다른 조는 뭐였냐면 핸드밀이었는데 여기 커피에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형태였는데 너무 이게 클래식하고 예쁘지 않다. 그래서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바꾼 게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있는데 얘를 탁 열면은 여기 손잡이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피 콩을 넣죠. 그리고 얘를 휙휙 돌려요. 그럼 여기 있는 커피들이 갈리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계 모래탑 같은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커피를 갈겠다 라고 해서 일단은 어떻게 하면 커피 이 제품을 하나 사와서 다 잘라서 분해를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그라인드가 써 있는지, 어떤 식으로 커피가 갈리는지, 이 톱니 같은 거를 3D 프린트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고 쓰되 이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렸을 때 얘가 그라인드가 이렇게 갈려서 커피들이 갈리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는 거죠. 구조를 이해해야죠.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스케치를 하겠죠. 스케치가 돼서 이제 크기,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소프트 모급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근데 3D CAD로 얘네들 작업했는데 이거 작업은 뭘로 하냐면 프로이로 했어요. 프로이. 여학생 하나가 자기 프로이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해서 프로이로, 프로 엔지니어링으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퓨전 360을 할 수 있겠죠? 퓨전 360을 배웠으니까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D 모델링을 했으니까 이제 파트별로 요거는 기성 제품을 그대로 쓰고 요거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커피가 갈렸을 때 이게 떨어져서 이게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불투명하고 여기는 투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디자인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다 3D 프린트로 만들었죠.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두운 모형 제작실에서 이 빛을 향해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열심히 갈죠. 갈아서 이 형태가 다 나오면 이걸 조립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불투명한 부분은 다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투명한 부분은 어떻게 만들었냐? 3D 프린터에서 좋은 거 써서 경화지 써서 하는데 투명까지는 가는데 완전 투명은 안 돼요.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완전 투명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CNC 밀링 있죠. CNC 밀링에 이 케밀 코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케밀 코드를 놓고 얘를 쭉 깎아요. 이런 식으로 쭉 깎아요. 황삭 절삭하면서 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 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금형에서 이 본이 있어야지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수지를 부어서 이제 플라스틱 사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진공선형기라는 게 있어요. 진공선형기. 학교 안에 진공선형이 있어서, 이 진공선형인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여기 히트가 나와요. 이렇게 열이 나와요. 열이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뭘 다느냐면 여기다가 아크릴을 하나 달아요. 그래서 위에 아크릴이 있고 여기 열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열을 계속 주면 어때요? 아크릴이 말랑해지겠죠? 그럴 때 이제 얘가 쑥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여기 말랑한데 여기 이제 형태가 있고, 말랑한데 순간적으로 공기를 싹 빨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기가 빨아들이면서 이게 닫히면서 공기가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쫙 붙겠죠?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구멍이 잘 빨리라고 여기 이제 구멍 이런 것들을 구멍을 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투명 아크릴 뭐 3T, 5T짜리 3T가 제일 편하고요. 5T 정도도 되는데, 그래서 온도 이런 거 잘 잡아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말랑해질 때 이 형태가 있으면은 공기를 여기 순간적으로 이 공기를 없애면 이게 딱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쫙 해서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 얘를 자르면 이제 이런 형태의
진공선형기와 CNC 밀링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투명한 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시하는 디자인 모습 보여주시면 알고 3D 프린트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 다음에 1대1로 소프트 모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3D 모델링을 해야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퓨전 360이나 라이노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하는데 중간 과제를 저한테 제출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아이디어 스케치 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최종 스케치가 있어야죠. 근데 이 최종 스케치 할 때는 정투상으로 그리거나 혹은 등각투상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일단 아이디어 스케치가 있어야 되고 최종 스케치가 있어야 돼. 이거는 다 스캔해서 저한테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소프트 모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중간 정도가 있으니까 소프트 모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소프트한 건데 뭐 종이도 될 수도 있고요. 종이인데 조금 두꺼운 종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3D 프린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뭐 폼보드, 우드락, 뭐 골드폼 등등등등등 그냥 집에서 자르거나 붙이거나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거 이제 뭐 우드락인데 우드락 본드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실핀 같은 거 이제 핀으로 꽂아서 형태를 봐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소프트 모금인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뭐 1차, 2차, 3차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가야겠죠. 그래서 소프트 모금인데 얘는 만들었으면은 정면 사진 하나, 평면 사진, 위에서 본 사진 하나,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입체적으로 사진 하나. 얘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 최종 스케치가 나왔으면은 소프트 모금에서 1대1로 만드시는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스케치, 최종 스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 모금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중간 과제로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고서를 하나 주시는데 종이 한 장에다가 학번, 이름 이거는 첨부해 주시고 이름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스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스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 모업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한 장이나 2장 정도로 해서 보여주셔야 되고 요거는 첨부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폴더 안에 만들어서 스케치 폴더 하나, 그 다음에 소프트 모업 폴더 하나, 그 다음에 보고서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과제를 주셔야지 제가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제를 하는데 이거는 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는데 5월 첫째 주까지 하면 첫째 주까지 해야겠죠. 토요일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중간에 막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럴 때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데 연락을 하셔서 친구들하고 3명 이상 모이시면 제가 가서 미팅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정투상이 뭔지 등각투상이 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거죠. 아이디어 스케치. 스케치를 해서 자유롭게 막 색깔도 넣어보고 형태도 만들어보고 뭐가 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정투상으로 그림을 그렸죠. 정투상으로 그려서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이런 걸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려져야지 크기 형태가 나와야지 이제 요걸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얘는 지금 골드폼으로 이렇게 아이소핑크를 이용해서 잘랐는데 이게 골드폼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니면 우드락이나 폼보드 이용해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폼보드가 비싸고 우드락이 싸니까 우드락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하실 때 뭐 여기를 결합해야겠다. 그런데 이걸 결합할 때는 핀 같은 거 꽂으세요. 우드락 폰드나 폼보드 폰트가 잘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드락이나 폼보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녹아버려요. 본드 재질이 들어가면 무조건 녹기 때문에 형상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때도 그냥 하듯이 핀을 꼽습니다. 실핀을 막 꽂아요. 근데 꼽다 보면 손가락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꽂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 뭐 핀 꽂고 여기 핀 꽂아서 이런 식으로 3D 형태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 소프트 모업이 나와야지 제가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파트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요? 파트가 나와야지 3D 프린트 할 때 얘와 얘 4개의 파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상도법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쓰는 건 삼각법, 그 다음에 등각투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마 뭐 투시도 2점이나 3점 투시도인데 등각투상이 힘들다 그러면 2점 투시도로 해주세요. 3점 투시도를 하게 되면은 제품에 대한 어떤 왜곡이나 과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이런 박스가 있다. 그러면 정투상이라는 거는 정면에서 본 거, 우측에서 본 거, 그 다음에 평면, 위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등각투상은 여기 120도, 여기 120도, 여기 120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투상은 잘 안 쓰고요. 투시투상을 하는데 투시투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실점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2점 투시인데 3점 투시되고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어도 등각투상이 어려우시면 투시투상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2점 투시도로 그 다음 왜곡이 잘 안 되게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게 등각투상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등각투상도. 자, 등각투상도로 그리는데 엔지니어들이 입체로 디자이너와 얘기할 때 주로 등각투상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지 입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건 조형적으로 형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등각투상도 그리는 거는 방안지가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 방안지가 있어요. 120도, 120도, 120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차차차 그려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어떻게 하냐 왜곡이 되거나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하는 친구들한테는 원본 투상부터 안 가르쳐주고 일단 등각투상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러면 왜곡이 되지 않지만 형상적으로 볼 때 문제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등각투상도로 그려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도기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등각투상도가 어디 많이 쓰이느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언제 쓰이느냐? 원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각도기를 재면서 콤퍼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찌그러지지 않고 원이 원답게 딱딱딱 그려져요.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쓰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제 원보다는 얘가 조금 작지만 그래도 형태로 보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면 엔지니어 쪽에서는 대부분 다 입체를 그릴 때는 등각투상도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제품을 샀다, 제품의 사용 설명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뭐야? 등각투상도로 그려지고 특히 이걸 왜 연습시키냐면 특허 관련된 어떤 입체 그림이 있다. 이건 무조건 다 등각투상도입니다. 특허를 그리는데 원근법으로 그렸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등각투상도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된 거나 엔지니어들이랑 얘기할 때는 등각 토상도를 그려야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왜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쪽이나 뭐 기계 쪽 책들 보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공학적인 책들 보면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보면 다 등각 토상도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되고,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2점 투시도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돼요. 입체로 그림을 그려 주시던가 아니면은 평면, 정면, 측면 이걸 이게 3면으로 그려 주셔야지 제가 이걸 보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한번 그림을 봤어요. 이건 주얼리 디자인 쪽 사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면도, 평면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주셔야지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등각토상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등각토상으로 그린 게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그리라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게 작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게 커지면 달라지는 형태, 그러니까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소프트 목업 하시고 1대1로 정확히 그리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라이노 작업을 할 때 치수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 과제를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자, 스케치를 보내주셔야 돼요. 스케치를 하시는데 삼각법으로 그림을 그리시던가 아니면 등각토상도 아니면 2점 원근토상으로 그리시든 해서 저는 삼각법 혹은 등각토상도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것 같고, 얘도 그림 그리실 때 비율이 맞게끔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 목업, 그래서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스케치는 이거는 무조건 스캔 뜨세요. 스캔 떠서 그 이미지 주세요. 왜냐면 아이더 스케치를 학생들이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 명암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스캔을 뜨셔야 되고, 이 스케치가 아이디어 스케치인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소프트 목업은 얘는 정면하고 평면,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한 장 써주시는데 왜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언제? 5월 첫째 주까지. 토요일까지. 조금 어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5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강좌가 계속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아마 4월 달 내내 라이노에 대한 라이노 모델링 예제 1, 2, 3 정도 하면은 4월 달에 라이노 수업이 다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퓨전 360의 수업을 하겠습니다. 퓨전 360. 5월 달에는 이제 요거는 3D CAD에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퓨전 360인데 폴리곤 모델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4월 달에는 라이노를 끝낼 거예요. 5월 달에는 퓨전 360에서 3D CAD를 끝낼 거고요. 6월 달에는 퓨전 360에서 폴리곤 모델링에서 이번 학기에 3D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2학기 때 여러분들이 혹은 방학 때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표현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전 제품 디자인인데 3D가 필요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형이 예전에 필라 쪽에 있었고 뭐 이런데 뭐 아웃도어 이런 데 있을 때 어떤 액세서리나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라이노 씁니다. 패션 쪽에서 라이노가 필수예요. 물론 의복하겠다, 의상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아동복, 여성복 그런 걸 하겠다 상관없지만 액세서리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거나 뭐 아웃도어 쪽으로 이해를 하려면 3D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형이 보니까 저희 형은 3D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랑 얘기가 안 통해요, 잘. 왜냐면 3D적인 감각이라던가 3D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한선이라든가 문제점을 얘기하면 저희 형이 저를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상, 의복 쪽, 패션 쪽도 있지만 이런 3D의 개념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인정받으면서 성공하는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길었네요. 자, 그래서 영상을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잘라서 보시던가 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메일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3명 내지 5명 정도 뭐 3명 이상 모이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학생들을 찾아서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학기 힘내시고요. 나중에 또 꼭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